우리 형수님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아무리 회장님이어도 우리 형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 우리 모두 가족에 대한 마음과 애절함이 뒤섞여 눈물이 고인다. 오장수가 떠난 후 맏형수 마광숙이 독수리술도가를 지키며 이끌어온 지난 시간들. 그녀의 존재는 이제 형제들에겐 엄연한 가족의 의지처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숙의 곁에 LX 호텔 회장 한동석이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연애 상대로. 가족들은 마광숙이 동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답답했다. 그것이 질투인지 불안감인지 단순한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인지 스스로도 헷갈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장수형이 지켜온 이 집안이 더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다. 천수는 결국 광숙 몰래 형제들과 회동을 열었고 동석에게 테스트를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형제들의 테스트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체 훈련이었지만 점차 광숙의 과거를 주제로 한 곤란한 질문 세례로 이어졌다. 동석은 짐짓 여유롭게 대응했지만 형제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오흥수는 일부러 광숙의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고 오범수는 LX 호텔과 독수리술도가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따져 묻는 고단수 질문을 던졌다. 오강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동석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동석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가 처음으로 흔들린 건 오천수가 던진 질문 때문이었다. 형수의 전 남편 오장수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책임과 존재 자체를 묻는 날선 칼날이었다. 동석은 처음으로 침묵했고 형제들은 그 짧은 침묵에서 불편함을 읽었다. 한편 천수처 강소연은 마침내 오천수와 문미순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순의 편의점을 찾아갔고 아무 예고도 없이 이혼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라며 은근한 협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조건은 충격적이었다. 우리 딸 영주 혼자 키워봐. 당신이 책임져. 난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야. 그 대화의 끝에서 소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이 와중에 독고탁은 강수의 유전자 검사지에 휘청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찍힌 그 숫자들은 분명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장미애와의 과거가 떠오르며 그는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결국 그는 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 전에 드디어 내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됐는데. 솔깃하지. 당사자는 알아야지. 강수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평생 형들 품에서 자란 사실이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왔다. 누가 진짜 부모인지보다 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는지가 더 괴로웠다. 그는 결국 광숙을 찾아가 털어놓았고 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모두가 입을 닫은 거야. 그날 밤 동석은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승부욕 강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테스트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나도 내 방식으로 준비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동석은 곧바로 비서에게 연락했다.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PT 코치 예약해.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몸 만들어야겠어. 형제들과 동석의 충돌은 예고된 것이었고 그 충돌 속에서 광숙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오장수의 아내로 살았던 과거, 시동생들과 나눈 유대, 그리고 동석과의 현재. 그 모든 것이 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미순의 편의점 근처에 의문의 사내가 나타났고 그녀를 몰래 촬영하던 장면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동시에 호텔에서는 장광주 납품건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광숙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한다. 며칠 뒤 강수가 술도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중 낯선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LX 호텔 특판 계약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 문제는 그 안에 오범수의 서명이 있었다는 것. 더 놀라운 건 그 문서가 외부 감사 대상자에게 이미 복사되어 제출된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이었다. 강수는 혼란에 빠졌고 곧바로 범수를 찾아가 따졌다. 오범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뉴스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LX 호텔과 독수리술도가 간의 부정거래를 폭로했다는 단독 보도가 흘러나왔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광숙의 리더십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랑도 좋지만 이건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야.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광숙은 말문이 막혔다. 다시 술도가를 찾아와 동석과 광숙의 관계를 질타하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또 하나의 위기가 술도가를 덮쳤다. 영주가 우연히 학교 친구들이 주고받는 지역 커뮤니티 글을 보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독수리 술도가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는 제목 아래에는 상세한 내부 정보가 담겨 있었고 그 글에는 강소연이 외부 부동산 업자와 나눈 녹취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당황한 영주는 즉시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술도가가 누군가에 팔리게 생겼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꾸미는 것 같아요. 천수는 곧장 광숙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후 회장님 한동석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동석은 즉시 법무팀을 움직였고 광숙은 오천수와 함께 술도가의 재산권 서류를 검토하며 내부 점검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강소연이 몇 달 전부터 외부 부동산 브로커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술도가 내부 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의심자금 내역까지 확보하게 된다. 명백한 내부 스파이의 흔적이었다. 오씨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자료는 명백했고 술도가가 누군가에 의해 팔릴 뻔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서야 모두가 깨달았다. 광숙이 없었다면 이 위기를 누구도 막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마광숙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직접 경찰에 제출했고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도 빠르게 단행했다. 형수, 내가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집을 지킨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아니고 바로 형수였네요. 형제들은 하나 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오흥수는 울컥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고 오강수는 광숙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형수, 가족은 피보다 마음인 거.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광숙은 단순한 형수가 아닌 오씨 가문을 지켜낸 진짜 장수의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된다. 한편 술도가 창고 쪽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방송 댄스 수업을 마치고 술도가에 들른 오흥수가 지옥분 원장을 마주친 것. 뭔가 말이 오가던 와중 지옥분은 인상을 찌푸렸다. 귀신을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내 속을 이렇게 썩여. 지옥분은 손에 쥔 빗자루로 흥수를 내리쳤다. 흥수는 비명을 지르며 피했지만 오히려 더 오버하며 장난을 섞어 분위기를 풀려 했다. 아이고 원장님 살려주세요. 입 다물어 흥수야. 내가 입 열 때마다 내 혈압이 오른다. 그러나 그 소동을 지켜보던 형제들과 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이 집에는 언제나 웃음과 말썽이 공존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 술도가였다. 한편 오범수는 한이와 함께 조용히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계산대에 서 있던 독고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우리 한이님 왔어요?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자신을 보러 온 줄 알았던 세리는 오범수가 건넨 말의 순간 얼어붙었다. 그게 오늘은 세리 씨 보러 온 겁니다. 세리는 놀란 듯 손에 들고 있던 스티커를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오범수는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좋아합니다. 세리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 침묵. 범수는 곧바로 한이를 보며 말했다. 한이, 이제 우리 딸 하자. 저 진짜 한이 엄마 되고 싶어요. 언니 말고. 진짜 엄마. 그 말을 들은 범수는 놀란 듯 한이를 바라봤고 잠시 후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이가 선택하면 나도 따라갈게요. 그날 밤 세리는 범수와 함께 한이를 재우고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섰다. 오범수가 그녀를 바래다 주려 했지만 세리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머뭇거렸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까 한이 얘기했을 때 그 말 진심이었어요? 한이가 선택하면 따라간다는 거.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이는 내 전부니까요. 한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아빠는 날 귀하게 키우셨고 나 혼자 뭐 해본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요즘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그 말. 설마.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뭔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나 교수님이 정말 좋아요. 범수는 놀랐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리 씨, 지금 마음 잘 알겠어요. 고마워요. 세리 씨가 더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고 싶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광숙이 형제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병원. 그리고 이어지는 말. 환자 한동석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 이송 중입니다. 띠띠띠.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